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에 부는 한류, 남조선 날라리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남북한에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줄이고 또 남북한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현실이죠. 저는 문화적 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적, 또 정치적, 경제적 분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이 문화의 분단입니다. 분단 70여 년의 세월 동안 남북한은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이질감이 형성되었죠. 특히 국내에 온 우리 탈북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참 남북한의 문화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옷차림새라든지 또 언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왼쪽에는 이효리이고 오른쪽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북한의 리설주다 또 북한의 연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조명애라는 북한의 가수입니다. 뭐 북한의 연예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북한의 가수 조명애인데 이 조명애와 이효리 씨가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만나서 광고를 찍습니다. 조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뭐 남북한의 최고의 당대 스타들이 중국에서 만나서 광고를 찍었죠. 이 광고를 찍을 때 조명애가 이효리 씨를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조선 여성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광고에서 이 두 사람의 외모의 차이는 뭐 옷차림새나 또 한눈에 봐도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효리는 지금 배꼽티 이렇게 입고 있고 또 조명에는 그에 반해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물론 여기에 외형적인 것도 드러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이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태영호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당시 영국 주요 공사 북한 공사로 계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북한이 막을 수 없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약과 한류다 이런 증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영화 국제시장을 아주 감동 있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고 또 이것이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아마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이 드라마를 썼던 작가가 통일부 장관상을 수여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죠. 북한의 상황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고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북한 내 한류 유입 배경과 시청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까? 이런 궁금증이죠. 사실 남북한 간의 경계가 놓여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엄격한 처벌에 처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들을까 궁금해 하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북한의 지도입니다.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는 지역들이 바로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본 적이 있다라고 표시를 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평양은 말할 것 없고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남포, 해주, 또 강원도 원산, 고성,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뭐 양강도, 해산, 함경북도, 온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이 지도의 완성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탈북민을 만나거나 또는 제3국에서 북한 주민과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네, 저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대답을 지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데 양강도 해산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해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화살표가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해설표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혼자 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해산에 사는 사람이 나는 함흥이나 또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뭐 평성이나 평양에 직접 가서 판매했거나 전해준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하살표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양강도 해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해산은 북한과 중국이 밀무역을 하는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간 물자가 대부분 해산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안쪽 지역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뭐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북중국경 일부 지역에서만 조금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다 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탈북민의 이 조사를 했다면 아마 이 지도에서 더 많은 지역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 정도로 북한 지역 전역에 걸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탈북민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같이 장사하는 동료의 언니네 집이 함흥이었는데 거기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다. 그 집에서는 시간당 돈을 주고 빌려보고 있었다. 거기에서 겨울 연가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3일 연속을 잠도 자지 않고 봤다.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한국 드라마는 다음 편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도 드라마나 영화 자주 보시죠? 만약에 드라마를 보실 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뭘까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 뭐 많은 분들이 뭐 막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가장 재밌을 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부작, 15부작 이렇게 연작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탈북 여성도 북한에서 남한의 드라마를 봤는데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게 봤는 것을 겨울 연가라고 얘기를 하죠. 드라마 중에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겨울 연가, 대장금, 올인 이런 드라마들이 소위 전 세계에서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들입니다. 만약에 탈북민에게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 봤어요? 네, 봤어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드라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의 배경이 잠실에 있는 롯데 땡땡인데 그 배경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예전에 좀 나온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뭐 세대 간의 차이가 없이 천국의 계단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저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 정도죠. YBTV라고 되어 있죠. 이 화면은 제가 중국에 가서 텔레비전을 캡처를 한 겁니다.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건 이제 연변 텔레비전입니다. 보통 연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연길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한국 방송이 그대로 나옵니다. 위성 접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성 접시를 달면 한국 방송을 실시간 볼 수 있고 또 중국에 나와 있는 또 연변 지역에 많이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이거를 보거나 또 북한 지역 일부에서는 이 연변 텔레비전이 수신이 된다고도 하니까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네, 한국 위성TV 전단지인데 이런 위성 접시를 달면 연변 지역에서는 남한 텔레비전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한 영상물 시청 형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는가가 또 저희의 관심사이죠. 저는 이것을 지역 간 유통과 또 대인 간 유통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역 간 유통은 강원도 고성 지역에는 직접 수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강원도 고성 지역은 한반도에서 우리 남북한이 접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 강원도죠. 뭐 북강원도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강원도 고성과 함께 항해도 해주에서도
남한 방송이 수신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남한 지역과 가깝다 보니까 뭐 직접 그렇게 수신이 되어서 그 채널을 잘 통로를 맞추면 남한 방송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등록된 텔레비전 외에 별도의 텔레비전을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경찰서나 관할 그 담당하는 곳에 가서 내가 텔레비전이 한 대 있다라고 등록하면 볼 수 있는 채널 한 개, 예를 들면 뭐 조선중앙방송만 볼 수 있도록 채널을 한 개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다 못 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등록된 텔레비전 한 대를 두고 별도의 등록되지 않은 텔레비전을 갖고 남한 방송을 봤다라고 증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사나 친지 방문 시에 지역을 이동하면서 봤다는 증언도 있죠. 그리고 대인간 유통은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해지는 방식입니다. CD나 DVD가 북한으로 밀수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중국에서 당연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제가 돌려보기, 모여보기, 바꿔보기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돌려보기는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CD 한 장을 다른 사람과 돌려보는 거죠. 서로 바꿔보는 거고, 그리고 모여보기는 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시청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보는 게 훨씬 재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고요. 또 간부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압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려봤다 이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이 컨텐츠를 접하는 게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단속된 CD와 DVD를 이렇게 돌려봤다 또는 그것을 시장에 판매했다라는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뭐 대여업도 성행했다고 하고요. 이 대여업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한 방송이나 뭐 영화 드라마가 담긴 CD나 DVD, USB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자기가 단순 시청한 것은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여를 해서 오히려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뭐 북한의 군인들이 외출 예박을 해서 시청을 했다라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들이 바로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직접 봤다고 소개하는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들은 제가 직접 중국에서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거, 노트북처럼 생겼죠. 화면이 있고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노트텔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돈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샀을 때 한 100위엔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당시 환율로 치면 한국 돈으로 18,000원 정도면 이 기계를 살 수가 있죠. 이 노트텔은 노트북처럼 생겼는데 텔레비전 수신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을 연결해야 텔레비전 수신이 되지만, 이 노트텔을 가지고 CD나 DVD를 넣으면 영화 한 편 정도 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이 기계를 갖고 뭐 DVD를 제가 플레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돈으로 18,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던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건 북한에서 MP5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는 MP3를 사용했죠. 그것은 음악을 듣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다면, MP5는 주로 영상을 보는 거. 아마 예전에 그 PMP라는 장비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했던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태블릿 PC, 중국산이 워낙 가격이 싸니까요. 이런 것들이 북한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손전화입니다. 북한에서도 뭐 손전화, 핸드폰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손전화를 통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봤다라는 증언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트텔 타고 한류 드라마 확산. 이거는 제가 뉴스에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노트텔이 제가 중국에서 직접 입수해서 갖고 왔던 영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조금 뭐 좋은 거에 이제 속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00위엔짜리, 한국 돈으로 약 18,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위엔, 심지어는 뭐 1000위엔짜리도 있는데, 뭐 별로 기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저렴했던 거는 100위엔 정도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엄마로 보이죠. 엄마로 보이는 한 분이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서서 망을 보고 있고 안쪽에서 사람들이 나만의 지금 영화나 드라마 이 컨텐츠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바깥에서 지금 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성애죠. 뭐 아들이 또 자녀가 혹시 이렇게 보다가 잘못될까 싶어서 바깥에 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건 엄마가 망을 보다가 또 방에 뛰어들어와서 이 아이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다음 장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화적인 욕구가 된 거죠. 그게 서로 충돌을 합니다. 모성애로서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지금 드라마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방 안에 뛰어들어와서 물어봤다라는 증언도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전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전력 사정이 좋지 않고 또 전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남한 영상물을 보냐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시죠. 그런데 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 전기가 일정 부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압기라는 것을 쓰죠. 한국도 예전에 이 변압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전기가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변압기, 변류계 이런 것들을 주로 전기가 들어올 때는 사용하고요.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자동차나 심지어는 탱크 배터리를 갖고 와서 충전해서 썼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발전 발동기죠. 중국에 가면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 가면 상점에서 이 자가발전 발동기를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24시간 나는 전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주대, 북한에 이제 전봇대를 말하는데 그 전주대를 자기 집에 직접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명 도둑전기인데 탈북민들이 많이 증언들을 합니다. 공장이나 또 군대로 들어갈 전기를 자기 집으로 연결을 해서 도둑전기를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면 나오는데 전기를 구하는 방법이 계층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이 있는데 상위 계층은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인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 발전 발동기를 사서 또는 집에서 직접 뇌물을 주고 전봇대를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자가 발전 발동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10시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태양능 발전기 이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죠. 물론 북중 국경 상점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 북한으로 유입돼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전기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북한의 전주대, 이건 제가 북중 국경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 저렇게 전주대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 전기를 집에 직접 연결했다는 겁니다. 이 사진도 역시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은 신의주인데 옥상에 자세히 보시면 태양열 지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북한이 전기 사정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개인별로 전기를 또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고 시골 마을이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또 전봇대가 세워져 있고 전기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재밌는 거는 이 사진 역시 제가 북중 국경에서 지금 확대를 해서 찍은 건데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태양열 판넬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전체 집에 지금 보시면 마당에 저 태양열 지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똑같은 장소를 제가 다른 시기에 찍어봤습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이 집과 이 집은 같은 집이에요. 제가 단지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시간만 달리해서 찍은 건데 지금은 마당에 검은색 태양열 지별판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태양열 지별판이 없어요. 그냥 나무 대만 세워져 있죠.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지별판을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집에 들여다 놓고 낮에만 태양이 떴을 때 저렇게 바깥에 두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이 전기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중 국경에 가면 이런 상점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양통신, 전화기 주로 이제 팔고 있고 또 이런 곳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USB, 또 마이크로 SD 카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북한의 핸드폰이고요. 이건 스마트폰입니다. 북한에서 직접 만든 건데 제가 입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시청 형태 보시면 이게 밀수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밀수꾼이 중국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또 마이크로 SD 카드를 갖고 들어오면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팔았냐면 보위부 간부의 아내에게 팔았다는 거죠. 보위부 간부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단속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팔았고 그 아내는 다시 다른 지역에 있는 간부의 아내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에게 이거를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밀수꾼이 반드시 간부들과 결탁이 되어서 북한 내부에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보고 들을까?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영화, 가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국의 이제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세대 아이들 핑클 또 H.O.T 여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싸이에 이르기까지 또는 BTS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한의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계단, 겨울연가, 대장금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인기가 있으면 그건 곧바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밀수가 돼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은 북한으로도 바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도 3년 거의 6개월 동안 국경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양이 많이 줄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북한에서 들어가고 있는 이 대부분의 컨텐츠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목록 가운데 아시는 노래 있습니까? 한두 곡 중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혹시 북한에 있을 때 불렀던 남한의 노래를 써보라 그랬더니 이런 목록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을 직접 듣거나 또 불렀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남한의 영상물을 직접 보는지 또 시청 형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걸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는 게 굉장히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통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94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이런 것들을 이제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받게 됩니다. 단속의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택수색도 있고요. 또 비사그룹화. 이 그룹화가 북한에서 그룹을 말하는데 비사는 비사회주의의 줄임말입니다. 비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한다라는 의미로 비사그룹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사그룹화는 말 그대로 당기관, 보위부, 인민보안성, 행정근로단체 일꾼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단속을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국정원, 경찰, 또 교육청 이런 모든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것을 비사그룹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위장 단속도 했다고 합니다. 구매자로 위장한 뒤에 함정 단속을 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 북한 당국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입니다. 반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정신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으로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죠. 이걸 간단하게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남한의 방송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처벌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북한에서 특히 남한의 이 컨텐츠를 보고 또 유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돼 있죠. 그리고 2021년 4월 당세포 비서대회 때도 역시 인간 개조 사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백만 당원 한 사람씩 맡아 교양 개조하면 모든 사회 성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당세포 비서대에서 나온 표현인데 바로 외부의 사상을 막고 당 선전 선동부에서 하는 그 사상 교육을 잘 시켜서 결국 김정은 체제의 이 지속성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제10차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을 또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식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흐리게 하는 위험한 독소는 바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이 청년들 속에서 악성 종양과도 같은 반동적 사상 문화의 해독성과 후과를 명백히 인식시켜.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새 세대라고 표현하는 그 청년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동적 사상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켜서 청년들이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외부 사주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이렇게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남한의 방송과 영화, 드라마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통해서 단속을 무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서 뇌물을 주고 가장 많이 풀려날 수 있는 게 바로 고양이 담배입니다. 아마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고양이 담배 하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 담배는 정식 명칭은 크레이븐 A라는 담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담배가 고양이 담배로 불리게 됐냐면 담배각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고양이 담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탈북할 때나 또는 북한에서 무엇을 할 때든 반드시 이 담배 한 갑 정도는 줘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원이 나왔을 때 단속이 되면 담배를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쓴 책 중에 이 북한 담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 전시관, 북한 박물관을 앞으로 세우는 게 목표고 꿈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은 북한 담배 종류가 200종류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담배가 200종류나 될 만큼 북한에서 흡연율이 높냐? 흡연율도 실제 높습니다. 그런데 꼭 흡연율이 높아서 담배를 많이 생산한다기보다는 담배가 뇌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그 택시가 있죠. 이 택시를 또 보고 많이 놀라기도 하시는데 그 옆에 보면 리어카 손수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이는 게 바로 담배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사서 뇌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촬영한 북한의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요 장면을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수박도 있고 또 사과도 보이고 무도 보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있죠. 그런데 이 장마당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시장에서 보이는 소위 매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금지된 품목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뒤에서 북한 당국이 당연히 통제하고 있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 USB는 이렇게 장마당에서 몰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장마당을 꼽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아디다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비사회주의 행위입니다. 북한 당국이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옷인데 저렇게 단속하면 그 다음날 또 입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강동원 TV입니다. 제가 깨알 광고인데요. 지금 보신 사진들은 이 유튜브에 영상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들도 영상으로 다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북한 장마당과 한류, 저는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은 외부 정보가 확산되는 통로로 이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단속과 통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터라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장마당에서 뭔가 비법적인 행위나 또 물건들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장마당을 또 단속하면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뭐 기본적인 식량을 구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단속도 하고 또 엄격히 통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약간 풀어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는 앞으로 북한의 변화, 특히 우리가 지금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마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류와 북한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한 따라하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직접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제일 먼저 남한 따라하기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은 미용실인데요. 이 미용실에 앉아서 여성이 미용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한국 잡지를 보여주면서 이 머리 스타일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런 남한 따라하기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헤어스타일뿐만 아니고 뭐 심지어는 한국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옷을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판매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국 상인들이죠. 중국에서 밀수가 된 한국 옷인데 이 라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옷 안에 보시면 이 옷 안에 한국 옷이라고 되어 있는 라벨지가 있는데 그거를 자르고 그냥 밀수해서 갖고 들어가죠.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 옷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옷 스타일을 아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궁금한 점 하나. 북한에도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북한에서 노래는 뭐 김정은의 음악 정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회주의 선전선동이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인데, 그런데 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음악이 아닌 남한의 음악을 좋아할까? 그것은 북한의 음악은 사상만 있는데 남한의 음악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계층별 한계겠죠. 뭐 남한 영상물이 어떤 부러움과 그냥 재미로만 끝나고 그것이 어떤 적극적인 일탈 문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물론 북중 국경이 가장 많이 보는 거고요. 안쪽 지역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쪽 지역에서는 볼 기회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의식 구조의 한계도 있습니다. 뭐 재밌다고 봤지만 거기까지 있는 거죠. 더 이상의 생각으로는 발전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공포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정말 발전했고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포 정치가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그 3대가 멸족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을 하고 한류가 확산되면 북한 당국 선전에 대해서 거짓을 인지하게 되는 거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 냉소와 무지와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기에는 거지 노숙자 많고 우리가 사는 여기가 가장 뭐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남한의 풍요로움과 이 자유에 대해서 동경하게 됩니다. 모방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뭐 디자인, 또 헤어스타일, 남한의 옷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한 말투까지 따라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말투는 굉장히 좀 억양이 세고 억센데, 뭐 남한 말투는 사상의 악감정을 녹였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서 남한 말투까지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모방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일탈 행위가 일단 증가합니다. 이 일탈이라는 것은 뭐 탈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지 않고 뭐 집에서 몰래 모여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그것도 일탈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항 문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를 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뭐 70년대 대학생들이 어떤 국가에 불만이 있을 때 뭐 청바지 또는 뭐 짧은 치마 또 머리 장발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불만들을 표출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북한에서도 지금 그러한 저항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가 앞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DVD나 USB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또 단속하고 통제하는 움직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꽉 짜여진 하나의 북한 체제가 시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뇌물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한류 현상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형광등 불밝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뭐 누르면 다시 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스위치만 누른다고 해서 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벽면 안에 전선의 전기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 바로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저는 그걸 이제 촉발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조가 바로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간에 북한에서 어떻게 한류를 보는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또 노래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제일 먼저 어떻게 시청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봤고요. 또 어떤 컨텐츠가 북한에 유입되는지를 살펴봤고 또 북한 당국이 어떻게 단속하고 통제하는지 반동사회 문화 배격법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마지막 표로 한류와 북한 사회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대에 저 북녘의 사람들도 아주 제한적이지만 남한의 컨텐츠를 지금 접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부 남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의 격차와 또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비록 휴전선으로 막혀져 있지만 이 문화적인 교류와 또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교감을 통해서 이 분단의 상황들을 우리가 빨리 극복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로 여는 통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